최근 뭐 통계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되고 있고, 뭐 속도는 뭐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 코스닥 기업들 CEO의 연령들도 해가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조사에서도 CEO 평균 연령이 59세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뭐 또 완전 초고령 CEO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부의 세습이라고도 이제 많이 사회적 비판이 있긴 한데,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코스닥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서 기업 승계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중에 이제 사후 관리 요건 부분인데요. 사후 관리라는 게 가업 상속을 하고 나서 꾸준히 몇 년간 이제 이걸 지켜야만이 그 공제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상속 공제 제도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상속 공제 건수는 많이 증가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51건에서 22년에는 130건, 금액도 뭐 2008년 40억에서 2020년에는 4천억까지 올랐다가 22년에 다시 3,200. 실제로는 이 공제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사후관리 준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한 부분은요, 고용 유지 요건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5년간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 전체적인 경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바로 전에는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병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고 이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업 승계했을 때 뭐 초기에 기존 거래처가 좀 끊기거나 또 새로운 거래처 발굴하느라고 매출이 좀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고용 유지라는 게 좀 탄력적으로 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제를 처음에는 받으려고 했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해외 사례도 좀 감안을 해서 참조를 해서 고용 유지 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매출 감소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그 꼭 80%에 얽매이지 않고도 고용 유지 요건에 대한 완화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80%로 좀 낮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고 있고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완화된 요건들을 갖고 있고, 여기는 그 근로자 수 요건은 없고요. 총 급여율로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완화된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업용 자산 처분에 대한 완화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가업 승계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가업용 자산에 대한 처분을 조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뭐 다 기업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좀 탄력적인 적용,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완화시켜주는 취지이긴 하는데요. 조금 더 전략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무관 자산이라는 건데요. 법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고, 총 자산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비율 곱해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게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사업무관 자산이고 이건 유관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불명확한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 저희 코스닥 기업들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사업의 최종 조정자 역할 및 윤리 경영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이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종속회사의 주식은 영업활동의 일부고 사업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를 좀 축소하기도 하고 해 주셨는데, 여전히 지주회사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업 무관 자산에서 지주회사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을 제외하고 가업 상속 재산가를 계산해 주시면 저희 많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의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 세율도 이제 증여세 과세가의 전체 뭐 300억, 400억, 600억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에서 10억 일단 공제하고 저율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증여된 가업 승계 증여세 주식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평가 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부동산 재산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산 가액이라는 게 계속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사회적 불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주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 세금 부담이 증여 당시보다 상속 개시점 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증자들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업승계를 하고 공제를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이게 결국 정말 기업을 더 성장시켜서 상속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키워봐야 오히려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고 더 많은 부담이 생기면 결국 상속 자체가 불가해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현황에 대해서 건당 증여 재산가액 2014년 13.1억에서 2019년 13.8억입니다. 과도한 증여세 부담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금 부담, 제도적인 어떤 미비로 가중되는 부분은 좀 풀어서 하면 어떨까, 평가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그 상속세, 증여세 인하 및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부분인데요. 주요 국은 이미 상속세를 많이 폐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다 이미 폐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본이득세 과세를 좀 선택을 해서 바꿔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